2023 경남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레드문 권영유. 개기월식이라는 뉴스에 옥상으로 가본다. 붉은 달이 초콜릿 듬뿍 묻힌 초코파이 같다. 한입 베어문 그때 평화동에 산 적이 있다. 절취선 같은 골목을 따라가면 노인이 돋보기 안경으로 거스름돈 꺼내주던 구멍가게가 나왔다. 초코파이 한 상자, 어김없이 한 봉지씩 우물거리는 밤. 별들도 그 부스러기였다. 내가 갈래? 내가 갈까? 자매끼리 서로 떠넘기다 마지못해 사러 갔던 그 가게. 초코파이만큼은 늘 채워져 있었다. 날마다 야금야금 갉아먹는 15. 빈 봉지 털어보듯 용돈도 털려갔다. 속을 채우고 담아도 늘 고팠던 그때의 정은 오직 초코파이. 오리온 자리를 찾아본다. 그 자리를 뜯어보면 12개의 촉촉한 정이 있다. 레드문 권영유 시인의 시입니다. 레드문, 얼마 전에 그 붉은 달이 뜬다는 좀 꽤 된 것 같은데요. 그때 개기월식이 있었죠. 그 개기월식을 보면서 어릴 적 초코파이에 얽힌 추억을 시로 이렇게 직조한 듯 합니다. 초코파이하고 얽힌 어떤 사소한 일상 속의 삶의 어떤 의미를,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의미가 있었다라고 성찰하는 듯해요. 개기월식이라는 뉴스의 옥상으로 가본다. 네. 개기월식 듣고 달 구경하러 올라가는 건데요. 붉은 달이 초콜릿 듬뿍 묻힌 초코파이 같다. 달의 모습을 보고 그 추억의 초코파이를 떠올립니다. 한입 베어물면 그때 달을 초코파이라고 생각하고 한입 베어물었대요. 그러니까 한입 베어문 그때 뭔가 떠오른 거죠. 평화동에 산 적이 있다. 이게 위엔 1년은 현재인데 여기는 과거 해상으로 들어갑니다. 평화동에 산 적이 있다. 절취선 같은 골목을 따라가면 노인이 돋보기 안경으로 거스름돈 꺼내주던 구멍가게가 나왔다. 과거 이런 추억 어린 어떤 그런 동네가 있었나 봐요. 근데 이 절취선이라는 게 절은 뭐 이렇게 잘라서 자기가 가져가는 선이죠. 그러니까 이 절취선이라는 말이 좀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뭐 시인은 단순히 골목이 절취선 같다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독자는 그 절취선을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볼 수 있잖아요. 근데 좀 절취선이라는 게 혼자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누어 가져가죠. 네, 그런 어떤 나누어 가지는, 정을 나누는 깊은 골목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. 그 골목을 따라가면 노인이 돋보기 안경으로 거스름 꺼내주던 구멍가게가 나왔다. 아주 좀 초라한 동네에 그런 구멍가게인 듯 합니다. 초코파이 한 상자 어김없이 한 봉지씩 우물거리는 밤. 별들도 그 부스러기였다라고 해요. 그래서 초코파이를 먹으면 초코파이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별들이 다 초코파이 부스러기로 보였다고 말합니다. 내가 갈래? 내가 갈까? 서로 이렇게 서로 그 초코파이 사오는 일을 떠넘기고 있어요.
마지못해 사러 갔던 그 가게. 네. 그 가게에 초코파이만큼은 늘 채워져 있었다. 초코파이가 항상 채워져 있어서 만족스러웠나 봅니다. 날마다 야금야금 갉아먹는 15 빈 봉지 털어보듯 용돈도 털려갔다라고 말합니다. 속을 채우고 담아도 늘 배고팠던 그때의 정은 오직 초코파이. 배고프던 시절에 아주 그 소소한 군것질거리가 어떤 정을 나누는 그런 의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오리온 자리를 찾아본다. 그 자리를 뜯어보면 12개의 촉촉한 정이 있다. 이 초코파이가 그 오리온 초코파이 회사 이름이기도 한데 그 회사 이름에서 초코파이 상표 이름이기도 했죠. 오리온 초코파이. 그래서 별자리 오리온 자리를 찾아본대요. 초코파이를 좀 그 뭐랄까요, 추억하는 거죠. 그 자리를 뜯어보면 12개의 촉촉한 정이 있다라고 합니다. 초코파이가 12개 들어있었나 봐요. 그런데 그 별자리를 보면서 그 오리온, 어떤 뭐랄까요, 초코파이에 얽힌 그런 추억과 정을 불러봅니다. 또 시인은 단지 오리온 초코파이를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을 오리온 별자리를 보면서 달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. 그러나 오리온 자리는 참 사연이 깊은 자리죠. 굉장히 슬픈 어떤 사랑에 얽힌 어떤 설화가 있습니다. 그런 설화가 있는데, 어떤 아마 겨울일 거예요. 겨울에 그 남쪽 하늘을 보면 유난히 밝은 별 삼형제가 있어요. 그 별 삼형제가 그 오리온 별자리의 허리입니다. 원래 오리온은 바다신 그 포세이돈의 아들이죠. 인간과 사이에서 난 것 같은데, 그런데 그 아들이 굉장히 그 달의 여신, 또 뭐 사냥의 여신이기도 하는 그런 아르테미스라고 있죠. 아르테미스 여신. 그 여신과 사랑에 빠져요. 그러다가 또 비극적인 어떤 죽음을 맞게 되죠. 원래 그 인간 오리온과 또 그 아르테미스가 둘이 사랑에 빠진 것에 못마땅했던 게 아르테미스의 그 쌍둥이 오빠일 거예요. 아마 쌍둥이일 것 같은데 그 오빠가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요. 그래서 신이 한갓 인간과 사랑에 빠진 것에 어떤 좀 너무 못마땅해서 둘을 갈라놓으려고 계략을 꾸밉니다. 그러다 아르테미스에게 여기 바다에 있는 까만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걸 아르테미스가 또 사냥의 여신이기도 하니까 활을 굉장히 잘 쏘았어요. 그러니까 또 아폴론도 활을 잘 쏘죠. 아폴론 또 누구죠? 누구야? 저기 큐피드. 그러니까 큐피드도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하죠. 그 점을 맞출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부축이죠. 그 쏘라고. 근데 아르테미스가 그 화살로 그 점을 쏴서 맞춰요. 근데 그게 오리온이었던 거죠. 자기의 연인인 오리온이었어요. 그래서 오리온이 그때 죽게 됩니다. 근데 아르테미스가 너무 슬퍼서 날마다 울며 불며 그 제우스, 신들 중에 신이죠. 신 중에 신. 제우스를 찾아가서 오리온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요. 아주 통사정을 하니까 제우스가 좀 안 돼 보여서 오리온을 오리온 별자리를 만들어줍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오리온 별자리가 생겼어요. 근데 이제 오리온 자리는 그 겨울철에 보면 어디죠? 원래 오리온 자리 보면 그 앞손에 있는 그 3개인가? 그 정도 별이
그 방패예요. 그리고 뒷손에는 어떤 칼을 들고 있죠. 그래서 그 겨드랑이 위치에 보면은 유난히 밝은 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베텔게우스입니다. 이 베텔게우스는 아마 굉장히 그 가까운 별에 속해요. 지구에서 별들 중에 아주 가까운 별에 속하는데 그게 광속 500년이라고 합니다. 우주의 세계는 참 커요, 숫자가. 그래서 이제 그 별도 나이가 많아서 곧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. 그런 사라질 위기에 있고, 또 소멸된다고 하잖아요. 별이 사라질 때 뭐랄까, 좀 꺼지는 건데, 그런 어떤 계속 그 별이 꺼지면서 커져가는 현상, 그때 별을 적색 거성이라고 해요. 이때 이것이 더 커지다가 폭발하면 엄청난 빛을 발산하게 돼요. 뭐 태양의 5만 배래나 뭐 그렇게 엄청난 빛을 발산하는데요. 그때 그 빛을 발산할 때 그 별을 초신성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별자리를 어떤 그 그리스 신화하고 연계해서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오리온 자리에 보면 베텔게우스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 초코파이가 굉장히 오래됐죠. 예,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런 회사 이름과 그 오리온 별자리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쓴 듯해요. 물론 시인이 그리스 신화를 가져와서 쓴 것은 아닐 것 같아요. 또는 뭐 별자리 별이 곧 사라질 것을 예상해서 그것과 연관해서 쓴 것 같지도 않습니다. 다만 그런 초코파이라는 개기월식을 구경하는 어떤 사건에서 또 과거에 초코파이와 얽힌 추억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회사 이름이 오리온 초코파이잖아요. 그래서 또 오리온 별자리와 이렇게 연관시키고 네, 시를 참 차분하게 쓴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2023 경남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레두문 권영유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